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제21대 예. 국회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대학 4학년 때 행정고시 합격한 이후에 공직에 쭉 몸을 담고 경기도 부지사로 공직을 마감을 했습니다. 경기도라는 곳이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축소판 아닙니까? 네. 경기도에 6년 있으면서 작은 국정을 배웠다. 그 경험 바탕으로 이제 국회에 진출했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헌신의 힘을 다할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21대 소선 의원으로서 가장 먼저 발의하고 싶은 제1호 법안은 무엇인지요? 대한민국 정치가 사류라는 오명을 벗고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거, 이게 없어져야 되겠다. 지금 대통령이 법적으로 1630개나 되는 10,000개가 넘는 자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2,300개 정도밖에 임명을 못합니다. 우리가 100배나 작은 나라인데 자리는 5배나 더 많이 임명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대통령이 가지는 자리들을 1630개에서 500개 정도로 줄여야 됩니다. 제 입법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는 입법, 이거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국회에서 이번에는 꼭 바꾸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법사위원장 문제라든지 상임위 배정 문제라는 것이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180석 가까이 되니까 다 정하겠다고 하는 방식은 국회법 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에서 바꿨으면 좋겠다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죠. 초선이라고 눈치 보고 발언 안 하고 이런 거 안 하겠다.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겠다. 이게 제가 지금 국회에서 바꾸고 싶은 것들의 목록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어느 위원회를 갖고 싶으신가요? 1순위는 산업자원위원회를 제가 산자위를 희망했고 2순위는 정무위를 희망을 했습니다. 산자위를 희망한 이유는 대한민국이 지금 가장 어려운 게 경제인데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길을 살려줘야 수익을 내고 수익을 내야 일자리를 만들거든요. 저는 일자리에 모든 초점이 맞춰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산자위로 현재 지망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국회가 원구성이 안 돼가지고 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이제 지방자치가 본격 개막된 지 25년을 맞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께서는 중앙부처에서 오래 근무하셨고 경기도에서도 경험을 하셨는데요. 지방자치에 대한 의원님의 철학과 소신이 궁금합니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독립이 분권이 제일 중요한데 지방 분권은 없고 지방 선거만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재정 분권 없는 지방자치는 말로만 지방자치다. 그래서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지방자치의 문제는 너무 정치화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주민 편의 위주로 현장에서 가야 되는 게 지방행정이고 지방자치인데 우리는 쓸데없는 중앙의 이슈로 싸우는 일이 너무 많더라. 재정분권 부분하고 지방이 중앙의 정쟁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 이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에 근무하시면서 지방 공무원에 대한 애정과 존중감을 갖게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요? 중앙은 너무 이 현장에서 멀어져서 자기들끼리 논리로 굴러가고 있는 이게 안타깝고요. 지방 공무원들은 현장을 더 잘 알고 그래서 지방 공무원들과 중앙 공무원들이 반쯤 이렇게 섞어서 교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중앙 공무원들이 승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이 사무관, 서기관, 부의사관 때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지방에 실제 근무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현장, 자기 전공이 있으니까 전공과 관련한 게 지방에서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잘 적응되고 있는지. 잘 적용되고 있는지 이게 과연 현장에 맞는지 가서 들어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해서 중앙과 지방이 섞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지역구가 부산이시니까 앞으로 부산의 역사, 관광, 문화, 부흥을 위한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예, 부산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430만, 곧 500만 간다 하는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340만, 거의 100만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자꾸 도시가 위축돼 가고 있죠. 그 원인은 뭔가요? 그 원인이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제 책임도 큽니다. 우리가 경기도에서 너무 일자리를 많이 만들더니 판교로 서울로 이렇게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부산의 가장 걸맞는 특성을 극대화시켜야만 산업이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럼 부산은 뭐가 내재적 특성이냐? 바다입니다. 바다. 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 특히 관광산업 같은 거는 젊은이들한테
기회를 주는 일자리가 있거든요. 해운대에서부터 저까지 송도까지 쭉 이런 관광 벨트를 만들고 해운대에서 송도까지 케이블카로 중간에 5, 6도를 거쳐서 2기대를 거쳐서 지나가는 케이블카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네. 그러면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요. 네. 저희 지역에 우암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우리 현대사의 아픔을 모두 안고 있는 곳입니다. 적기부두라고 우암동 앞에 부두가 있는데 이 부두에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 소를 수탈해 갔습니다. 와규라고 그래서 세계적인 소고기를 키워놨는데 그 뿌리가 우리 소들입니다. 그 뒤에 이제 6.25가 벌어졌는데 부산에서 가장 큰 피난민 집단 거주지가 바로 이 동네입니다. 이중섭 화백이라고 아시죠? 네, 아십니다. 소. 네. 소 그림 어디서 그린지 아십니까? 거기서 그랬나 보죠? 소막사에서 그린 겁니다. 이런 동네를 정말 발전시켜서 네. 보답을 해줘야 되는 게 네. 우리 후손들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방 공무원들이 지녀야 할 그런 가치관, 그런 자긍심이라고 할까요? 격려 말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 부지사로 있을 때 네. 폭우가 갑자기 쏟아진 일이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너무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이 돼서 이제 비상 상황실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직원 2명이 저보다 먼저 나와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 칭찬받지 못하지만은 자기 몫을 묵묵히 다하고 있는 사람. 이것이야말로 정말 공무원의 표상이다 싶어서 언성 히어로 표창도 하고 제가 격려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지방 공무원들이 전부 그런 자세로 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국가와 지방 동시에 발전하는 데 기여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